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원연 방송 모니터 붙이지 않은 편지 특집. 네,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김광석 씨의 붙이지 않은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 가사가 그 정호승 시인의 시 붙이지 않은 편지라는 시가 원작이에요. 그 가사를 가지고 와서 만든 노래인데요. 네. 그리고 이 노래가 작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또 울렸던 노래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이 노래를 왜 가지고 왔느냐면 사실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가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침 떠오르는 노동자가 딱 한 명 있는 사망사고였는데요. 작년이죠. 2018년 12월 11일에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또 죽음의 외주화 이런 문제가 대두됐고요. 또 상당히 열악한 작업 환경, 2인 1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노동 환경 이런 점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드러났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게 28년 만에 개정이 된 거거든요. 전면 개정이 됐고 그리고 지난 5일이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정 후속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노동환경 개선 그리고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이걸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난 지 2달도 채 안 돼서 지난 2일에 노동자가 또다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었는데요. 50대 노동자 배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 점검 중에 기계에 끼어서 사망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119가 빠르게 투입이 돼서 이 배 씨를 꺼내고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배 씨도 마찬가지로 이 용균 씨와 마찬가지로 회사 규정이 30m에 달하는 컨베이어 벨트 2개를 혼자서 담당을 하게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인 1조 작업이 전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안전을 정말 아주 기본적인 노동자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2달여 만에 또다시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사고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점 그리고 기본적인 노동 환경,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 환경에서 벌어졌다는 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에는 김용균 씨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고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본 것은 저희가 모니터하고 있는 8개 방송사가 어떻게 이 사안을 다뤘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찌됐던 이번 사건하고 이제 김용균 씨 관련된 내용을 묶어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들을 보니까 같이 연결하지 않은 그런 그 방송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특이해요. 그렇죠? 딱 들으면 똑같은 사고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안 떠올릴까? 게다가 지금 이 시기가 저희가 모니터했던 시기가 김용균 씨 그 이제 장례식이 결정되었던 딱 그 시점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월 3일 보도량인데 장례식 이야기를 막 하고 장례가 사실 계속 미뤄지고 그러니까 장례를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로 이분들이 올라오시면서 굉장히 이제 극한적인 단식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김용균 씨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거 봐라 이렇게 방치했던 이런 사고가 또 났다라고 연결시켜서 더 크게
보도할 수 있는 보도해야 마땅한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추정 60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 김용균 씨 관련된 걸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요. 사실 저도 그 보도를 보기 전에는요. 추정 60분을 보기 전에는 이 컨베이어 벨트 사망 사고라는 게 뭔지 그렇게 느낌이 잘 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컨베이어 벨트는요. 굉장히 느리게 지나가는 마치 무슨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이렇게 하나 들면 조금 가고 조금 이게 아니. 거의 소름 끼치게 빨리 다다다다다다 하면서요. 진짜 길게 그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닿으면 손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의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막 지나가는.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탄가루가 날렸고 내부는 앞을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초속 5m로 빠르게 움직이는 벨트를 점검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상상하시는 그 이상이에요. 이 벨트 무게만 20톤이 넘어요. 거기다 시간당 1,500톤의 석탄을 실어 나르거든요. 시간당. 그럼 그 속도, 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면 저도 기계 쪽으로만 20몇 년을 일을 했는데도 털이 쭈삣쭈삣 설 정도로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세게 돌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공포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 상황을. 그래야 우리가 그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이 자동차 부품 공장 관련된 내용도 물론 이게 태안하고는 좀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글로만 보지 마시고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전한 그런 보도들을 좀 한 번씩 접해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영상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7개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전했는지 일단 양적인 분석부터 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원래는 8개 방송사를 모니터를 하죠. YTN까지 네. 모니터를 하는데요. YT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하는 뉴스큐 프로그램이 주말에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를 했고요. 공휴일에도 방송을 하지 않아서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7개 방송사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보도량은 한 건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보도 순서였는데요. 먼저 순서는 가장 먼저 보도를 했던 방송사는 MBC였어요. MBC가 4번째에 배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KBS, SBS, MBN 같은 경우는 5번째. 그래서 이 4개 방송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앞쪽에 보도를 배치를 했고요. 채널A는 7번째, TV조선은 13번째, JTBC는 15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났던 부분이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가 보도 구성을 다르게 했다는 점이었어요. 지상파 3사 같은 경우는 이 사고 자체를 하나를 별도의 리포트로 냈습니다. 한 건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종편 4사 같은 경우는 이 사고를 사건 사고하고 연휴간 있었던 사건 사고하고 묶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뭐 범죄 사고라든지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묶어서 보도를 하는 거죠. 중요도를 되게 덜하게 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편 4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종편 4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휴간 있었던 화재 사고, 또 범죄 사건 이런 거랑 같이 노동자 사망 사고를 다룬 거예요. 대표적인 게 TV조선인데 TV조선은 근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제목에서 분명히 김용균 씨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이겁니다. 또 컨베이어의 사망, 편의점 강도 검거. 이렇게 2개가 같이 나와요. 그러네. 2월 3일 장용욱 기자의 보도였는데 일단 TV조선이 이 배 씨의 사망사고의 원인 같은 건 지적하지 않아요. 2인 1조 작업 이런 거 안 이루어졌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었다. 이런 거 지적하지 않아요. 설 연휴에 야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직장에 이른 40대 남성은 편의점에서 흉기 강도짓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장용욱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기계 사이에서 근로자를 구조합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의 한 자동차 휠 제조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52살 배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그러면서 뭘 인용을 하냐면 경찰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을 하는데 경찰 관계자 인터뷰가 이겁니다. 예, 그건 정규직은 맞고요. 네. 다른 근무자도 당연히 있겠죠. 100여 명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회사니까요. 정규직은 맞고요. 다른 근무자도 당연히 있겠죠. 100여 명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회사니까.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 TV조선 보도만 내용만 보면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 사안하고 김용균 씨하고 달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네. 내용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 정규직이고 다른 근무자도 있을 거야 이때잖아. 그러니까 김용균 씨 사안하고 달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뒤에다가 뭐 편의점 강도 뭐 출몰했다, 뭐 어디서 불이 났다 이런 거랑 같이 다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쁘게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사실 JTBC를 포함해서 지금 종편 4사가 전부 다 다른 사건 사고하고 섞어서 이것을 보도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그래서 같이 한 건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관련된 내용을 한 건으로 다룬 것은 사실상 정말 별건으로 한 건으로 달았다고 하지만 이거는 단신 속에 섞여 있다고 거의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0.5건으로 처리해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TV조선은 더 짧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4사 일단은 지상파와 종편 4사에서 JTBC를 포함해서 종편 4사가 다 너무 부실하게 보도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김용균 씨하고 섞어서 잘 언급을 했느냐. 김용균 씨를 떠올리면서 그 사건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년의 사건이 그 사건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은 정규직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른 소리를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근무자도 있겠죠라는 것은 경찰이 굉장히 정확하게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근무자도 당연히 있겠죠. 100여 명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회사니까 100여 명이 근무하는 건 뭐 태안은 안 그래? 거긴 한 명이 근무하나? 다 여러 명이 근무하죠. 그렇지만 그 사고 난 그 현장에서 그 작업을 누가 몇 명이 했느냐, 안전 관리가 잘 되었느냐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차라리 보도를 부실하면 그냥 단신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날 제대로 보도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굉장히 무책임한 멘트를 그냥 가져다가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정말 문제는 TV조선이 가장 이제 문제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JTBC는 어떻게 보도했죠? 네, JTBC 같은 경우도 이 배 씨의 사망 사고를 서울 용산구의 오피스텔 화재 사고 그리고 대구에서 벌어진 미군 병장의 성추행 범죄 요거랑 같이 다뤘어요. 근데 그나마 좀 JTBC의 차이점은 JTBC는 2인 1조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2살 배모 씨는 컨베이어 벨트가 이물질로 멈추자 혼자 점검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정말 아주 짧게라도 2인 1조 근무를 언급을 했다라는 게 차이를 두자면 좀 차이점이었고요. 뭐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리면 채널A 같은 경우도 광주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그리고 대구에서 벌어진 미군 병장의 성추행 범죄 요거랑 같이 다뤘어요. 그리고 채널A도 JTBC와 마찬가지로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종편 4사에서 그래도 조금 멀쩡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게 MBN이었는데 MBN이 종편에서 유일하게 김용균 씨를 언급한 방송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시작하면서 정하영 앵커가 20대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지 2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어제 인천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고를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좀 웃긴 거는 MBN도 사실 이 내용을 이 인터넷판으로 올릴 때는 스크립트에서 또 뺐어요. 네, 이거 굉장히 황당합니다. 뭘 뺐어요? 이 김용균 씨를 언급한 부분을 뺐어요. 아 진짜? 원래 네, 잘 뺍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특히 MBN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는 뺍니다. 이걸 왜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잘한 건데 이걸 뺐더라고요. 멘트만. 네. 네네. 그리고 MBN도 마찬가지로 이 TV조선과 마찬가지로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상파 3사는 배 씨 사망 사고를 별도로 보도를 냈잖아요. 한 건씩. 네, 그렇다면은 뭐가 좀 달라야 될 텐데 어땠는지 좀 봅시다. 먼저 KBS 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상파 3사를 좀 보면서 그래도 이 돌마고가 참 큰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KBS 같은 경우는 이날 보도를 하면서 바로 앞보도에 이 김용균 씨와 관련된 보도를 한 건을 미리 진행을 했어요. 이게 제목이 뭐였냐면 장례도 못 치렀는데 전 간부 뇌물징역형 이거였어요. 지영철 기자의 보도였는데 네. 이 내용이 뭐냐면 김용균 씨가 사망사고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부발전이 이후에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하다. 태도가 굉장히 안 좋다. 뭐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 뭐 이런 점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 서부발전 고위 간부가
뇌물죄로 실형을 받았다라는 점하고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화의 진행도 굉장히 더디다 이런 점을 먼저 지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배 씨의 사망 사고를 보도를 한 거예요. 배 씨 사망 사고 보도는 야간 근무하던 50대 가장 이딴 참변 해서 이승재 기자의 보도였는데 KBS는 좀 특이했던 점이 배 씨의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동국제강에서 이제 협력업체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거랑 같이 묶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배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점검 작업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에서 2인 1조를 뭘 해라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다른 안전 절차만 지켜지면은 혼자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을 하고 법적 제도로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을 또 먼저 언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동국제강 협력사 직원 사망사고를 설명을 하면서 이 협력사에 가서 막 따져서 묻습니다. 이 이승재 기자가 실제로 이 협력사 이 가가지고 동국제강에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약간 화난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요?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작업 직전 작성된 안전 점검표를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돼 있지만 그저 통상적인 확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거 서류 워낙 구비 많이 해주시고 잘 아는데 결국 무용지물이네요.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아니고 더 큰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동국제강 관계자가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뭐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뭐 더 큰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배척하기 위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일단 기자가 굉장히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인식이 좀 드러난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는 안전 점검표가 있어봤자 이거 그냥 통상적 절차지 실제 안전 점검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노동자 사망 사고를 가지고 와서 이 두 사안을 같이 다루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이제는 돌아봐야 할 지점이다라는 거를 지적한 보도였거든요. 그래서 KBS의 보도가 7개 방송사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았다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MBC를 설명을 드리면 MBC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보도를 한 방송사였죠. 네 번째로 보도를 구성을 했는데 MBC 보도 제목이 이겁니다. 경고음 울린 뒤에야 설 연휴 혼자 일하다 참변. 김민찬 기자의 보도였는데 보도 시작하면서 일단 김수진 앵커가 바로 김용균 씨를 언급을 해요. 설 연휴 첫날 어제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처럼 혼자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면서 김용균 씨를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MBC가 보도 내에서도 타사와 좀 달랐던 부분이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배 씨는 다 합쳐 30m 길이에 달하는 컨베이어 벨트 2개를 혼자서 관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2인 1조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이 사측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었다. 이 부분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7개 방송사 중에 MBC가 유일하게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밝혀낸 거는 그러니까 이 2개 방송사가 정말 정상화되고 나서 보도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보도들을 내놓고 있다. 좋은 보도들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SBS 보도는 한 꼭지를 따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당황스러웠거든요. 보도 그래요? 내용이. 네. 예. 그러니까 김용균 씨하고도 연기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인 1조 문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좀 굉장히 좀 독특하다기보다는 저는 좀 이상했는데 뭐냐면은 진짜 그냥 딱 저도 좀 이게 설마 그럴 리가라고 생각해서 초안을 보고 그래서 정말 기사를 이제 봤더니 그 소방대원들이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쓴 것만 열심히 그 내용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그것만 보도를 하지 사고의 원인과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 이거 자체는 회피된 그가 분명히 한 꼭지로 뭔가 길게 보도를 했지만 보도하긴 했으나 메시지가 없는. 그리고 보도 내용에서 좀 전반적으로 SBS가 되게 좀 집중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이 노동자 배 씨의 개인사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 씨가 자녀가 5명을 둔 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뭐 계속 뭐 제목에도 나와요. 자녀 5명 둔 가장 설 연휴에 야간 작업 중 참변. 이게 소환욱 기자의 보도였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라는 점을 부각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좀 원인이나 혹은 뭐 의미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놓친 게 아닌가. 근데 앵커가 이러거든요.
설 연휴인데 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1살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5아이의 아버지로 밤샘 근무 중이었는데 어쩌다가 사고를 당했는지 소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어쩌다 당했는지는 안 나와. 그죠. 사실 보도 내에서는 미끄러져서 컨베이어 벨트에 추락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만 나오지 사실 이렇게 2인 1조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컨베이어 벨트 사고 자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 공장 노동자의 위험 여부 이런 거는 전혀 다뤄지지가 않았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네. 연휴에도 공장은 3조 2교대로 24시간 가동되고 있었는데 정규직 직원으로 5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배 씨는 연휴 첫날인 어제 저녁 8시 야간 근무조로 출근해 오늘 오전 8시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다야. 3조 2교대 24시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정규직 이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도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 이 보도만 봐서는요. 그냥 개인의 실수인 것으로만 보여요. 그냥 안 됐다. SBS 보도로만 보면 그냥 슬픈 이야기 이런 슬픈 이야기. 네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다만 그러니까 취재를 갔으면 근본적으로 기자가 떠올려야 되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건이 무슨 사고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안전사고에서 점검해야 될 것부터 2인 1조 2인 1조 사고 원인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소방대원들이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수습했다. 이 내용이에요. 결국은 사망 사고잖아요. 그러면 그 수습 과정에서 늦어서 더 늦게 수습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수습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보도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결론을 내려보면은 이 보도는 반드시 김용균 씨 죽음과 연계를 해서 언급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도한 곳이 KM 밖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보도한 곳은 KM밖에 없었고요. KBS, MBC밖에 없었고 그리고 JTBC는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한 것은 JTBC 채널 A 정도였던 거예요. 김용균 씨 죽음과 연계해서 언급한 것은 KM, MBN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KM만 그나마 잘했고 MBC가 가장 좀 돋보였고요. SBS는 한 건을 별건으로 보도했지만 뭐지? 이런 허당 그런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은 김용균 씨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장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께서 정말 간절히 그렇게 자기의 자식을 정말 냉동고에 넣고 장례를 거부하면서까지 원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졌던가를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그 회사에 대해서만 겨우 지금 처리를 한 거고요. 그러나 그 어머님이 원한 것은 내 아이가 다녔던 회사만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건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노동자들이 특히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사고에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계속 있다라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이 저는 2인 1조 이 문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사용자라면은 끝까지 안 지킬 것 같거든요. 2인 1조 문제는. 그렇잖아요. 사람을 2명을 써야지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다면은요. 정말 이건 위험하니 반드시 2인 1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저 같으면은 계속 한 명만 쓸 것 같아. 못 돼가지고. 그러니까 돈 아까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혼자 있다가 정말 큰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이 어떤 전체 공장이 아니고 이 부분은 반드시 2인 1조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좀 이렇게 규정이 되고 그런 노동 관리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김용균 씨 어머니, 저는 이분이 정말 거의 요즘 굉장히 제가 요즘 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고마우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지난 5일에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의 처참한 죽음에 내 가슴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가슴에 커다란 불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다. 그 느낌 때문에 용균이 동료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다. 그 부모들이 나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외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9일날 이제 용균 씨의 장례가 치러지면서 연결식이 치러졌는데 당시에 연결식에서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오셔서 읽으셨어요. 근데 편지에서 제가 오늘 사실 붙이지 않은 편지라는 노래를 가지고 온 이유도 여기에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끝내 아들에게 잘 가라라는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이 시의 이 마지막 부분에 참 굉장히 슬프게도 뭐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그때 잘 가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균 씨가 부디 그곳에서는 정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균 씨가 전태일 열사가 누워 계시는 마석 모란공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또 성유보 선생님을 찾아뵈면서 용균 씨도 함께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말에 우리 김소중 정책위원장께서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성유보 선생님 바로 옆에 계시더라고요. 김용균 씨가 네. 바로 옆자리로 또 옆에 또 전태일 열사가 또 계시고 이소선 어머니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이 김미숙 어머님이 저하고 거의 딱 똑같은 또래거든요. 아이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김용균 씨하고 우리 아이가. 그래서 너무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이소선 어머니 같은 이런 아주 고마운 일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좀 잊지 말고 이 죽음이 정말 헛되이 되지 않게 그렇게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해결해 나가야지 된다.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노동자의 현실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 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